고구려를 잇는 나라 발해를 세우다. 대조영. 떠나는 사람들. 걸사비유 형님, 어딜 가든 부디 몸조심하고 꼭 다시 만나요. 조영아, 건강히 잘 지내. 지금은 헤어지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대조영과 걸사비유는 부둥켜야 하는 채 떨어질 줄 몰랐어요. 둘은 어려서부터 함께 놀며 무예를 닦던 형제나 다름없던 동무였지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랐지요. 끝내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고구려 유민들을 옛 고구려 땅에 살지 못하게 했어요. 고구려 백성들을 고구려 땅에 모여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뭉치면 반란이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고구려 유민들을 당으로 보내 각지로 흩어지게 해라. 맨 처음 끌려간 사람들은 고구려인들 속에 섞여 살던 말갈족이었어요. 이들은 민족은 다르지만 일찍이 고구려의 백성으로 살아왔지요. 대조영에게 형제나 다름없던 걸사비유가 바로 말갈족이었어요. 걸사비유의 가족은 그렇게 낯선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지요. 말갈족이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구려 유민들도 강제로 끌려갔어요. 대조영과 가족들도 그 속에 끼어 있었지요.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날 고구려 유민들과 짐을 가득 실은 술에 채찍을 든 군사들의 활량한 벌판을 새까맣게 덮었어요. 내가 나고 자란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대조영은 발이 떨어지지 않아 몇 걸음 가다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았어요. 어서 가자.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아비가 약속하마. 걸걸중상이 아들 대조영의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걸걸중상은 유민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유민들은 걸걸중상을 믿고 따랐어요. 걸걸중상은 언젠가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당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날씨가 몹시 추운 데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모두 지쳐갔어요. 특히 노인이나 아이들은 더욱 견디기가 힘들었지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입을 벌리고 눈송이를 받아먹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휘날리는 눈발이 사람들이 머리에 허옇게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을란다.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 갔어요. 이 버러지 같은 고구려 놈들이 어디서 꾀병을 부려? 어서 일어나지 못해. 말을 탄 당의 군사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날뛰었어요. 대조영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군사들에게 달려들어 채찍을 뺏고 때려눕히고 싶었어요. 걸걸증상이 그 마음을 안다는 듯이 아들 대조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들이다. 뒷날을 생각해서 지금은 참아야 한다.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대조영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 뜻을 읽을 수 있었어요. 대조영은 분한 마음을 참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언젠가는 내 땅을 되찾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수모를 갚아주겠다. 대조영은 이를 악물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나라 잃은 서름. 고구려 서쪽 요하 건너 요서에 있는
영주는 끝없이 펼쳐진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유민들은 얼기설기 움막을 짓거나 땅에 굴을 파고 몸을 누웠어요. 낮에는 돌과 죽은 나무 부러기가 뒤섞인 황무지를 논밭으로 만드는 일에 강제로 끌려나갔어요. 당의 관리와 병사들은 유민들이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채찍을 휘두르며 몰아세웠어요. 매일 맞으며 종일 일해도 하루가 죽 한 그릇 먹기도 힘드니 이게 사는 건가? 어쩌겠나? 자식들을 봐서라도 참고 건뎌야지. 고구려 유민들은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힘든 날들을 버텼어요. 봄이 왔어요. 메마른 벌판에도 푸릇푸릇 봄 기운이 피어났어요. 유민들은 정성껏 일군 땅에 씨를 뿌렸어요. 척박한 땅이지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추수할 때가 되자 관리들은 유민들이 애써 수확한 농작물을 모두 뺏어갔어요. 이렇게 다 가져가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란 말인가? 유민들은 가느다란 희망마저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지요. 대조영은 유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우리는 언제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때가 올 거다. 그때 대비를 해 무예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걸골 증상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어요. 사람들을 이끌 지혜도 함께 길러야 한다. 네, 아버지 말씀 깊게 새기겠습니다. 대조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어요. 나는 굳센 나라 고구려의 후손이고 고구려 장군의 아들이다.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용맹한 장군이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대조영은 당의 관리가 묶여놓은 말을 보았어요. 목덜미의 긴 갈기에 윤기가 자르륵한 건강한 말이었어요. 대조영은 자기도 모르게 말에게 다가갔어요. 고구려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넓은 돌판을 달리던 때가 생각났죠. 잘 길들이면 훌륭한 말이 되겠구나. 이 말을 타고 고구려 땅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조영은 말을 쓰다듬으려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메고 있던 줄이 저절로 풀리고 말았죠. 말은 멀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힝! 뭐야? 거기 무슨 일인가? 멀리서 유민들을 감독했던 땅의 관리가 말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아니 내 말이 어서 붙잡아 오지 못해! 관리가 길길이 날뛰며 대조영에게 칼을 빼들었어요. 웅성대는 사람들을 해치고 걸걸 증상이 달려왔어요. 내가 찾아오겠어.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걸걸 증상이 고개를 숙이자 관리는 일단 칼을 거두었어요. 고구려 종놈이 감히 내 말을 함부로 건드려? 얼른 말을 찾아와. 못 찾을 땐 어떻게 될지가 고해라. 걱정 마시오. 기르는 말이라 멀리 가진 않았을 거요. 대조영은 고구려 장군이었던 아버지가 한날 하급 관리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억울하고 분했어요. 걸걸 증상이 대조영을 잡아 끌고 말이 달아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대조영은 만약 말을 못 찾는다면 아버지와 자신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웠어요. 아버지, 말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대조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으로 입안이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눈앞이 컴컴해졌지요. 이 일 때문에 고구려로 돌아가려던 꿈도 깨어지지 않았을까? 무서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멀리 가지 않았을 거다. 아마 지금쯤이면 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찾고 있었을 게야. 걸걸 증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아들을 암심시켰어요. 울퉁불퉁한 바위산을 넘자 멀리 산기슭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보였어요. 자, 저 마을 쪽으로 가보자. 혹시 말갈족이 사는 마을일지도 모르겠구나. 걸걸 중상의 말에 대조영이 눈을 반짝 빛냈어요. 말갈족 마을이요? 정말이에요? 얼핏 듣기로는 그런 것 같다. 걸걸 중상이 고개를 가웃하며 마을을 다 알아보러 왔어요. 그때 누군가가 말을 타고 언덕 위로 쑥 올라왔어요. 걸걸 중상과 대조영은 마을을 지키는 당의 병사나 관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트집을 잡을지 모르니 한쪽으로 비켜서자. 말이 가까이 오자 두 사람은 멸치감치 떨어져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슬쩍 보니 말을 탄 사람이 옷이 당 관리의 옷이 아니었어요. 대조영은 이내 고개를 바로 하고 그 사람을 자세히 보았어요. 말 위에 있는 사람도 대조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아니, 걸사비유 형님? 대조영?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걸사비유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대조영이 달려가 걸사비유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둘은 입이 붙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형님, 이 드넓은 영주 땅에서 이렇게 만나다니요. 대조영과 걸사비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늘이 도와주셨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느냐. 걸걸중상에도 크게 기뻐하며 걸사비유를 끌어안았어요. 대조영은 걸사비유에게 말을 찾으러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그랬구나. 이 말은 전에 우리 말갈족을 관리했던 관리의 말이야. 보자마자 딱 알았지. 이 말이 우리 마을 근처까지 왔길래 내가 복잡아 데려다 주려는 참이었어. 대조영과 걸사비유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대조영은 걸사비유와 함께라면 모든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란족의 반란과 영주 탈출. 세월이 빠르게 흘렀어요. 696년 영주 땅에 온 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어요. 대조영과 걸사비유도 어느새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지요. 대조영이 두 아들인 대문에도 어엿한 젊은 장군으로 자랐어요. 그동안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의 지도자로 우뚝 섰어요. 걸사비유도 말갈족의 추장으로 말갈족 출신의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었어요. 걸걸증상은 유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나 대조영과 함께 해결했어요. 유민들의 걸걸증상과 대조영을 우려르고 따르며 힘들고 서글픈 포로 생활을 이겨냈어요. 나는 늙어가니 고구려를 다시 세울 사람은 너뿐이다. 우리가 영주에서 온갖 굴욕을 참으며 목숨을 이어온 것도 그날을 위해서 아니었겠으냐? 늘 몸과 마음을 굳게 단련하고 모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대조영은 당관리들이 눈을 피해 젊은이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걸사비유도 은밀히 말갈족 청년들을 모아 누에로 가르쳤어요. 그들의 꿈은 영주를 탈출해 옛 고구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당은 여전히 유민들이 악독해 다스렸어요. 새로 부임한 영주 도둑 조문에는 난폭하고 욕심이 많았죠. 터무니없이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 유민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3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메마른 논밭은 쩍쩍 갈라지며 마른 먼지만 푸석푸석 날려다녔지요.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다 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무서운 전염병까지 돌았지요.
이런데도 조문에는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며 관리들을 들보갔어요. 당의 백성도 아닌 것들이 우리 땅에서 먹고 살고 있으니 거주세를 받아야겠다. 저들이 먹는 물은 물론이고 논밭에 대는 물도 우리 땅의 물이다. 물세도 따로 받아라. 온갖 종류의 세금이 집집마다 사람들이 신음을 세워왔어요. 하루는 대도령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장의 관리와 병사들이 어떤 처녀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제발 딸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내도 죽고 가족은 이 아이 하나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관리는 채찍을 휘두르며 발걸지를 해댔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란 말이야. 감추어둔 곡식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고 딸도 데려가라고. 관리의 채찍질이 처녀의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돼버렸어요. 으악! 아버지! 처녀가 울부짖자 주변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이 하나둘 몰아들었어요. 사람들은 손에 농기구를 들고 있고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관리를 노려보았어요. 대조영은 아차 싶었어요.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반란이 일어나면 애꿎은 고구려 유민들만 크게 다칠 게 뻔했어요. 대조영이 잽싸게 유민들을 진정시켰어요.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들 물러나십시오.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민들이 지켜보던 낫과 곡괭이를 내리자 대조영은 그 관리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요? 감히 어디라고 회방을 놓느냐? 조문의 도둑님이 명령을 거역하고도 네가 살아남을 줄 아느냐? 관리가 불같이 화를 내며 채찍을 높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조영이 두 눈을 부릅쓰자 슬그머니 팔을 내렸지요. 이 처녀를 풀어주면 내가 대신 세금을 내겠느냐? 그렇소. 내가 대신하겠소. 다만 지금 당장은 없소. 며칠은 기다리시오. 대조영이 대답했어요. 좋다. 대신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관리는 한 발 물러섰어요. 자칫 잘못하면 고구려 유민들이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대조영은 봉변을 당한 남자와 그의 딸을 위로한 뒤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걸걸 증상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슬프고 끔찍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구나. 백성들을 도운 일은 잘했다만 큰일을 하려면 몸조심해야 한다. 지금 영조 지역 거란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만약 거란족의 반란이 성공하면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 조문의 풍악한 정치에 시달려 있던 영조 지역의 거란족들은 비밀 내에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거란족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대조영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내가 없는 사이 거란족이 지도자 이전층의 사람을 보내왔다. 만약의 경우 우리도 군사들을 일으켜달라는구나. 대조영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드디어 오는 것인가? 며칠 후 조문회가 큰 잔치를 열었어요. 조문회는 겨드름을 피우며 영주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술에 잔뜩 취한 조문회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이 얼마나 위하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따라 술맛이 아주 좋구나. 내 특별히 군사들에게 술을 내려주겠다. 조문회에게서 술 한 동이씩 받은 군사들은 입이 함지밥만큼이나 떨어졌어요.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도 우르르 몰려 술을 마시느니라 정신이 없었지요.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때다. 성문을 부시고 쳐들어가자. 멀리서 숨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진층이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와! 거란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밀무처럼 쳐들어갔어요. 저 새까맣게 몰려오는 게 개미떼냐 메뚜기떼냐. 술에 취해 해룡거에던 당의 군사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리둥절했어요. 조문회를 잡아라! 거란군은 잔치가 벌어진 안채로 칼과 창을 휘두르며 달려갔어요. 그때까지 조문회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거란군이 때려 달려들어 조문회를 잡아 꽁꽁 묶었어요. 겁에 질린 조문회는 제풀에 까무러쳤지요. 당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기 바빴어요. 영주성을 점령한 거란군은 기세를 몰아 주변에 있는 성까지 공격했어요. 대조영과 걸사비의 군대도 영주의 동쪽을 맡아 당군을 몰아냈어요. 영주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바로 지금이다. 강의 지원군이 몰려오기 전에 영주 땅을 빠져나가야 한다. 걸걸 증상이 대조영과 걸사비유에게 말했어요. 대조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걸사비유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맞습니다. 당 황제가 금세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고향 땅인 고구려가 영영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대조영과 걸사비유는 자신들이 군대를 정비한 한편 고구려의 유민들과 말갈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굴에는 기쁨의 동시에 당황스러움도 비쳤어요. 30년 동안 돌투성이 땅을 간신히 기름진 농토로 바꿔놓는데 고스란히 두고 떠나는구나. 에이, 그래도 이렇게 당의 노래로 살 바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더라고 고향에 가는 게 낫지. 맞아. 고구려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운다면 난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네. 사람들은 영주 땅을 뒤로한 채 새 희망을 품고 대조영을 따라 나섰어요. 걸걸증상과 걸사비의 죽음. 고구려와 가까운 동쪽으로 가자. 거기에 새 나라를 세우고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걸걸증상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고구려가 세워져 있어요. 대조영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떠나려니 여러 걱정이 앞섰어요.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을 이끌고 그 먼 곳까지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안다. 식량도 부족할 테고. 요동으로 가려면 요하를 건너야 하지. 뗏목으로 만들어 강을 건너야 할 텐데 건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 쉽지는 않을 게야. 그러더라도 우리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네, 아버지. 오랫동안 꿈꿔온 일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조영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요동으로 가는 동안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어요.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도 끝도 없이 모여들었어요. 대조영 일행은 요동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낮에는 당의 군사들을 피해 산속에서 숨어 지내고 주로 밤에 움직였어요. 아버지, 거란이 땅에 패했답니다. 당이 돌궐과 손을 잡은 모양입니다. 지도자 이춘층은 목숨을 잃고 거란군은 거의 전멸했답니다. 거란 장군 예고는 당에 항복했고요. 당군이 곧 뒤쫓아올 겁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대조영과 걸사비유가 급히 걸걸 증상을 찾아 소식을 알렸어요. 알았다. 백성들 틈에 군사를 세어 노인과 병자,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돕도록 해라. 대조영과 걸사비유는 백성들 사이의 군사들을 촘촘히 배치해 약한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백성들은 물론 군사들 중 한 사람이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애썼죠.
산과 강은 몇 번이고 대조영 일행을 앞을 가라막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걷고 또 걷고 일행은 마침내 요동에 도착했지요. 고구려 땅이다! 고향에 왔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백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로 고향 땅을 적셔왔어요. 대조영 일행이 요동의 터를 잡자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부여정과 요동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당 황제가 대조영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지금이라도 당이 협조하면 걸걸중서가 걸사비우에게 벼슬을 내리고 그동안 지은 죄는 모두 용서하겠노리라. 하지만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는 당 황제가 내린 벼슬을 단번에 거부했지요. 그깟 벼슬에 눈이 밀려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는 백성들이 희망을 짓밟을 우리가 아니다. 옅은 수작은 집어치워라. 걸사비우가 큰 눈을 부라리며 당 황제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사신 앞에 던졌어요. 사신은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가 당 황제에게 걸사비우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뭐라? 감히 내 편지를 찢어? 당장 이해고를 대장으로 삼고 10만 군사를 주어 반역자들의 목에 베어오게 하라. 대조영과 걸사비우는 이해고가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신이 돌아왔을 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그래서 각자의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준비해 두었어요. 그렇다 해도 군사 1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공격하라! 우리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고구려의 후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이기자. 걸걸증상이 앞장섰어요. 머리털을 하얗게 세었어도 눈빛만은 젊은 장수모치 하는 노장군의 호령의 군사들은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당의 군사들을 당해 낼 수 없었어요. 순식간에 당군의 칼이 걸걸증상의 어깨를 찔렀어요. 동시에 화살이 뒤통수에 꽂혔어요.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대조영은 큰 부상을 입은 걸걸증상을 안고 급히 낙사로 뛰어갔어요. 아들아, 이번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주변 나라의 침입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요동을 지나 동무산으로 가거라. 거기서 고구려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거라. 걸걸증상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손에 쥔 칼을 떨어뜨렸어요. 더 싸우지 못한 게 한이라는 듯 두 눈을 뜬 채로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 대조영 걸걸증상을 붙잡고 통곡했어요. 험난한 세월을 오직 아는 게 미뤄지지 않았어요. 네, 이놈들을 한 놈도 살려주지 않겠다. 대조영은 당군을 향해 달려들며 칼을 휘둘렀어요. 대조영의 칼에 군사들이 픽픽 쓰러졌어요. 그러나 엄청난 수의 당군에 맞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칫 대조영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걸사비우가 급히 대조영을 불렀어요. 여긴 나한테 맡기고 백성들을 데리고 어서 이곳에서 탈출하게. 백성들을 대피시켜야 해. 나는 이곳이 정리되는 뒤로 뒤쫓아야겠네. 형님을 두고 가신다고? 안 됩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저 사람들을 보게 누구라도 살아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야 하네. 맛있겠다. 호이자!